소방학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한 번쯤만 보시면은 이거는 맞추기가 어렵진 않은 문제들이고요. 인하점, 연소점, 발화점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들. 자,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 이제 내력벽. 자, 건축법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내력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, 자, 내력벽, 기둥, 바닥, 자, 지붕, 틀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내력벽 같은 경우는 뭐 공인중개사에서도 그리고 주택관리사에서도 이 내력벽이 자주 언급이 돼요. 그리고 자주 정답인 단어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뭐 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얘기, 그다음 본능에 관련된 얘기 꼭 나오고 있죠 지금요. 자, 방화 구획도 보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자, 자동화재 탐지 설비. 자, 그리고 이런 거요. 자,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는 취급소라고 얘기합니다. 사실 이거는 주유소, 저장소까지는 뭐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제조소, 취급소는 뭐지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너무 우리가 익숙한 이 문장에 익숙한 단어에 정답 이걸 정답이라고 이제 오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이제 피난기구의 설치에 관련된 얘기. 자, 그 다음에 자, 2m 이상 2.5m 이하의 소방시설은 자,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얘기입니다. 시각경보장치. 자, 요렇게 그 밑줄긋은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쭉 넘어가요. 화재 안정 성능 기준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.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자, 문제를 외우고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면서 또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고 있고요. 인명구조기구, 자, 에 관련된 얘기, 피난기구에서 자, 구조대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자루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사람이 그 자루 안에 들어가면은 내려오게끔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걸 아주 예전에 한번 보고 한번 이렇게 타고 내려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 한번 보시면은 금방 아는데 이게 아무래도 글자로 돼 있다 보니까 좀 그 설명이 좀 덜 전달되는 일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거죠. 보이로버, 백드래프트 이런 것들이요. 자, 그리고 아까 봤던 문제가 있는 것 같죠? 흑색 문자, 흑색 바탕 이거요. 이 문제. 자, 뭐 금속 나트륨에 관련된 얘기,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얘기, 그다음 할론 가스요. 할론에 대한 자, 이 얘기까지요. 자, 방송 설비 얘기 나오고. 자, 이게 뭐 소요 시간은 몇 초 이내로 해야 몇 초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, 이게 이런 것들은 또 자, 이 비상방송 설비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정답하고 관련된 부분만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 30초가 길어요. 그래서 10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과거의 기출문제로 쭉 넘어갈게요. 자, 이거는 자, 마찬가지로 뭐 무색무치, 소화약제로 사용된다. 자, 이거 이산화탄소의 개념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굴뚝 효과. 어디서 본 문제 같죠? 자, 그 다음에 자, 제6류 위험물에 관련된 거 어딘가 비슷한 걸 보신 것 같죠? 자, 롤오버, 백드래프트 이런 것들이요.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세요. 자, 할로겐 화합물, 자, 그리고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저장 용기에 대한 설치 기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. 그래서 자, 약재량 손실이 10%를 초과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요 문제가 아니야. 5% 자, 5%를 초과하거나 압력 손실이 10%를 초과할 때 요거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. 이번 이 회차 이 기출문제 회차에서는 14번 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정답이 뭐 플래시 오버인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자, 뭐 이렇게 옥내 소화전 설비, 옥외 소화전 그 압력이요.
자, 이 방수 압력 같은 거를 한 번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갈게요. 쭉 넘어가서 자, 화재 안정 성능 기준에 관련된 얘기들. 자, 그다음에 피난 안전 구역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 시설이 아닌 것은이라고 해요. 필해 설비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옥 외에 보통 높은 건물에 하나씩 있죠. 피뢰침이라 그러죠. 자, 이런 것들을 쭉 넘어가고요. 자, 이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이 문제도 종종 나오죠. 자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30초가 아니라 자, 피난에 유효한 방송은 소요 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. 자,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문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문제가 복잡해요. 문제가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소방학을 공부하실 때는 기출문제 옛날 거부터 이렇게 점점 요새 걸로 풀어오시는 게 공부를 처음에 좀 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하다가 이게 또 쉬운 문제로 하시기보다는 쉬운 문제를 좀 공부하시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유효 너비의 기준, 그 다음에 자 옥내 소화전 설비, 송수 장치에 관련된 거요. 순환배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전문적인 분야 중에 하나예요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것은 그나마 간단한데 자, 최근의 것으로 올수록 기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. 그리고 더 세부적인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난이도, 그다음에 이제 그 점수를 좀 더 이렇게 그 응시자의 점수를 좀 더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